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가슴 속에 설렘과 약간의 긴장 그리고 걱정이 함께 들어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챗GPT, 이 생성 AI 시대 이 미래 교육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경영자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팁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저희가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연결할 텐데요. 여기서부터 서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상훈 통신대원님과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고요. 통신대원 이상훈입니다. 자, 그럼 나는 오늘 우리 이상훈 대원에게 나는 좀 질문을 좀 하고 싶다. 우리 제일 추울 때가 몇 도예요? 있을 만한 매력이 뭐예요? 거기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가장 힘든 일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어린이도 한 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자분까지. 이상훈 대원의 아들 이동면입니다.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아이고. 아들 울지 마. 아빠 건강하게 있다가 잘 와. 아빠 사랑해. 그래. 고마 아들 사랑해. 사랑해 하고 지금 마이크를 던져버렸어요. 아, 정말 훌륭한 아드님. 또 얼마 만에 아드님 보시는 거예요? 이게 화상으로. 어저께 봤습니다. 매일매일 화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저렇게 안 이 보이는데. 매일 울면서 저렇게 하나요? 아니요, 맨날 유튜브 본다고 저하고는 통화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 아빠가 너 보고 싶어. 그럼 뭐 한다고요? 나 바빠. 유튜브 보느라고. 이렇게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운 아빠도 유튜브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적어도 유튜브 채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쭉 글로 축적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 시대 얘기도 좀 할 텐데 챗GPT 정도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초등학생도 길을 걸어가면서 찍고 엔터만 누르면 바로바로 탑재되도록 아주 쉬워졌어요. 블로그 만드는 것도 내가 블로그 힘들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엔터만 2번 누르면 바로 블로그에 글을 올릴 수 있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수법을 이제 써낸 후에 이번에는 생성 AI 시대 최고의 교수법, 그래서 디지털 외계인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이테크. 저처럼 뭐 엑셀도 잘 못 쓰고 파워포인트도 잘 못 만들고 뭐 아무튼 컴퓨터 프로그램 전혀 프로그래머나 하나도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컴퓨터와 소통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모 교육청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교육감이 축사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교육감이 축사하는데 첫 번째 교육감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축사가. 아주 교육감이 얼굴이 막 빨개졌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 요새 장학사들이 교육감 축사 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챗 GPT한테 야,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뭐 행사 주제는 이거다. 거기에 맞는 교육감 축사를 써달라. 그러면 쫙 써주는데 너무 잘 써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래서 이 양쪽 장학사가 똑같이 시켜가지고 그냥 답이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실은 조금만 거기에다 단서를 바꿔주거나 얘기를 해놓으면 내용이 크게 바뀔 텐데 이제 그걸 그냥 너무 쉽게만 쓴 거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을 봄에 갔다 오면서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는 제가 이런 예시들을 들면 말로만 들잖아요. 그런데 교사 연수,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 연수할 때도 어떤 문제 교사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 교사를 내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그하고 언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막 대드는 교사가 있으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봤더니 이제 교사용은 문제 학생이 가상 현실 프로그램 이게 안경을 딱 끼면 눈앞에 문제 학생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앉아서 조는 애, 떠드는 애, 막 지네끼리 싸우는 애 있으면 교사가 다가가서 걔에게 이제 제지를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 훈육을 하는데, 잘못하면 챗GPT가 지켜보고 있다가 삐 하고 경고음이 뜬대요. 너 여기서 이렇게 얘한테 했다가는 아동 학대로 걸린다. 이럴 때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 눈에 보이는 버튼을 누르면 가능성 5가지, 이 5가지의 방식으로 다시 반응을 해라. 이건 안 된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문제한테 가가지고 하는 이런 훈련을 가상현실과 생성 AI를 연결시켜가지고 해줍니다. 교장 선생님들도 문제 교사, 정말 힘든 교사가 있고 문제 학부모가 와서 난리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직접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만들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무언 가능하냐면요, 어떤 문제교사, 그 교사가 이런 문제가 있고 동학년에서 맨날 싸우고 있고 그냥 수업도 대충 해가지고 학부모들 항의도 많고, 봤더니 집안도 좀 요새 집에도 문제가 복잡한 것 같다. 그럼 이 교사를 내가 불러다가 어떻게 좀 동기를 부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참 내가 난감한데 챗GPT가 오은영이보다 상담을 더 잘해준답니다. 딱 띄워놓고 교사가 이런 교사고 특성이 이거고 뭐가 문제가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 교사를 불러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이 선생님이 그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몇 번 계속 질문하면 정말 그럴싸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버금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89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때, 그때 미국 대학에 컴퓨터실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스 컴퓨터, 전체 화면에 하얀 줄 하나만 깜빡깜빡하면 거기다 이제 명령을 입력해가지고 얘를 가동시키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던 때인데, 그때 컴퓨터 수업 시간에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는 전기가 나가면 모든 직장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하게 될 거다.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아니 다 무슨 컴퓨터 없다고 일을 못하냐. 그거 뭐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정말 컴퓨터가 다운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공항에서도 비행기는 분명히 저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잖아요. 그럼 비행기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미래를 상상해 보면 학교 현장에 챗GPT를 비롯한 다양한 생성 AI들이 있고, 이 생성 AI와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의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는데, 단 좋은 점은 뭐냐면 과거처럼 컴퓨터를 배우는데, 랭귀지를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오히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뛰어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챗GPT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요,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이건 이제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인데요. 이 우리나라 AI의 최고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라볼 미래입니다. 챗GPT 때문에 작가, 교수, 기자, 뭐 변호사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단 챗GPT를 잘 사용하는 기자, 작가 때문에 챗GPT를 사용하지 않는 기자와 챗GPT를 사용하지 않는 작가는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생산성이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기사를 이제 몇십 개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확실하게 인지하면.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1, 2년만 지나면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커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어지간하면 잘 쓰잖아요. 이제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AI 폰이 등장을 해서 뭐 외국인과 대화할 때 소통할 때도 다 그냥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사용하는 기술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동안의 노하우, 경험과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해진 시점이 됐습니다. 최근에 더 이상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라. 칼스 총장이 그 얘기를 하길래 원래는 제가 교육부 장관이 저한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해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해서 나는 뭐든지 어느 때든 국가에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겠다. 그런데 계속 언론에다 이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최종 구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위원장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부위원장하고 이제 디지털 교육 분과 위원장 하라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광영 총장이 이제 지금 현재 위원장하고 제가 부위원장인데 질문 잘하는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 이 지식, 암기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이니까 또 저한테 마이크가 넘어와서 챗 GPT에게는 분석, 비판, 창의력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걔한테는 인류 지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 정보를 끝없이 제공했더니 얘가 제시한 답을 보면 정말 엄청나요. 창의적이고 정말 분석, 비판 정말 잘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뇌는 현재 컴퓨터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기초 기본 지식을 잘 장착해 놓으면 그걸 활용해서 분석, 비판, 창의력이 나오는 거지. 누가 질문을 잘해요? 아는 것이 많아야 질문을 잘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수업해 보셨잖아요. 수업 중에 질문 잘하는 애는 누구예요? 공부 잘하는 애. 그날 예습해오는 애들이 질문할 게 있지 모르는 애는 질문할 게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도 기초 기본 지식, 아이들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어서 이 지식을 의식하지 않아도 꺼낼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 그 지식을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구단 외우지 못하면 수학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구구단 외울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계산기 나와서 구구단 외우지 않도록 했더니 애들이 숫자만 보면 뇌가 셧다운 돼버린대요. 그래서 주로 수학과 관련된 것은 외국인들이 왔었어요. 제가 유학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처음에 갔더니 미국인들은 더치페이 하잖아요. 교수 저까지 8명이 가가지고 식사를 외국 이제 학생 왔다고 밥을 사주는데 밥 먹고 일어서는데 이분들이 뭐 예를 들면 378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학생이니까 빼고 우리 7명이서 378불을 나누자.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눌 줄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야 우선 50불씩 내볼까? 50불씩 내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하면 그러고 있길래 내가 잠깐 그래가지고 378 딱 해갖고 나누기 7 그 다음에 착 해가지고 딱 줬더니 와 한국 애들 다 수학 천재라더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뇌는 기본이 장착돼 있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 역량 강화에서 원래 역량을 강조했던 학자들도 기초 기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그걸 암기시키려고 하면 암기가 잘 안 되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해한 다음에 자기 것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역량도 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부분은 빼버리고 고급 역량을 기르면 가능한 것처럼 그것은 뭐와 같냐면 인터넷에 가면 이런 책이 있어요. 백유경, 100가지 비유로 이루어진 경전 이런 뜻인데요. 불교 경전입니다. 부처가 쓴 건 아니고 5세기 인도의 승려가 썼는데 그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잣집 잔치에 갔는데 2층에 그 연회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도 이게 갖고 싶다. 누구한테 이걸 요청했냐 했더니 누구 목수다. 그래서 그 목수를 불러다가 나에게도 이 아름다운 2층 연회장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목수가 와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화를 내면서 누가 너한테 땅 파라고 그랬냐. 2층 연회장을 다오.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 그러면 2층 연회장을 만들려면 땅을 파서 기초를 닫고 1층을 만든 후에 그 위에 2층을 짓는 거지 2층 연회장을 바로 만들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화를 내면서 나는 그런 건 모르고 필요한 것은 오직 2층 연회장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2층 연회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목수가 웃으면서 떠났다. 그런 비유예요. 거기에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비유가 가득 차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어리석은 그 부자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 비판, 창의력이다. 쓸데없이 인터넷에 있는 지식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 지식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우리 뇌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 거죠. 기초 없이 어떻게 2층 연회장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 적응 무의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응 무의식은 뭐냐면요. 나는 내가 낯설다라는 책에 나옵니다. 나는 내가 낯설다라는 책은 우리 인간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모른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분석해 놨는데요. 거기에 나온 표현 중에 적응 무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을 때 프로이트는 90%의 무의식과 10%의 의식 세계다. 이렇게 빙산의 일각 위에 떠오르는 게 의식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이트가 틀렸다. 그 위에 눈송이 하나가 나풀나풀 내려앉는데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다. 아니 그럼 우리는 좀비라고 의식 없이 산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서 만든 표현이 바로 적응 무의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 뇌는 우리가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한 후에는 이제 생각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걸로 걷는 것. 걸을 때 의식적으로 왼발, 오른발 이러면서 걷는 사람은 없죠. 그냥 걸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얘기하는 것도 적응 무의식의 예로 듭니다. 아니 내가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무슨 적응 무의식.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어디 우리 교장선생님 Can you speak English? No? Since you understand, so it's okay. I will ask you a question, then you'd better answer in English. Okay? Are you ready? 잘 모릅니다. 이렇게 했더니 교장 선생님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고 이제 막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죠. 왜냐면요, 영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국말 할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데 영어로 하면 먼저 들어서 번역을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해한 후에 한국말로 답을 만들고 그 답 만든 걸 내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입으로 발화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의식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모국어가 되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내가 생각만 하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언어 또한 적응 무의식 상태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초 기본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탄탄하게 다져오신 분들입니다. 한 번 배웠다고 우리께 되는 게 아니라 수없는 반복을 해서 우리께 된다는 것을 2500년 전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한 번 배운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다.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적응 무의식 상태에서 꺼내 쓸 수 있도록 될 때 네 것인 거다. 이게 학습이에요. 근데 요새 우리는 학만 하면 저절로 습이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결과로 아이들이 다들 이상하게 돼 있어요. 헛똑똑이라고 하죠. 아는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면 몰라요.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스피드 퀴즈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 오늘 강사 이름은 호칭 생략하고 제 이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의 교사가 아니고 교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기는 인간의 뇌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이름을 제가 물어본 이유가 학습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 때. 마음의 문은 언제 여는가? 내가 그를 알고 관심을 가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제 이름은 박남기이고요. 오답자가 있습니다. 남기, 오타가 있습니다. 성명이라고 분명히 드렸는데 이름만 주셨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오답자를 이름을 밝힐 수 있지만 그냥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AI라는 용어는 언제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냥 3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0, 땡.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답은 1950년대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직 세상에 오기 전에 지구인들은 AI란 디지털 진을 만들어 놓고 열광했습니다. 이제 지구인들은 엄청나게 새로운 세계로 나갈 거다. 근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빙하기를 거치다가 드디어 2020년대 지금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그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얘한테 이제 챗GPT가 우리가 간단한 요청만 하면 그림도 그려주고 그림을 보고 시를 쓰라고 해도 시도 잘 쓰고 했는데 드디어 엊그제 나오는 것은 간단한 문장을 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해라 그랬더니 너무 그럴싸한 동영상을 1분짜리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전혀 사실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래서 요새 지금 가짜 뉴스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까지 가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메타버스도 앞으로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만 메타버스는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메타버스 기술이 이제 현실화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공간에 오는데 직접 오지 않고 집에 누워서 오겠죠. 그 안에 안경 쓰고 옷 입고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이 테이블에 앉아 있을 거고 저도 제 연구실에 있을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절약되냐면 저는 인천에 강의하러 오기 위해서 주말에 서울에 와서 아침에 이제 인천으로 와서 점심 먹고 강의 끝나고 광주 가면 한밤중입니다. 그러나 제 연구실에서 들어온다면 강의 시작할 때 들어왔다 끝나면 다시 연구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텐데 지금 원격 수업은 그냥 나는 들어가지 못한 채 화면상으로만 봐야 되지만 앞으로 메타버스가 현실화되면 내가 직접 그 공간으로 들어갈 텐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타버스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메타버스 투자한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청 대학들에도 돈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 안 듣고 투자한 교육청 대학들 다 망했어요. 주식 산 사람은 더 망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 디지털 지니라는 개념이 그때 나타났고요. 56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걸 여쭤본 이유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할 때는 배울 의향이 없지만 안다고 착각했는데 아니다 모르는 게 있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생성 AI 시대 학교 교육의 모습을 그려볼 때 떠오르는 단어.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 AI 시대 학교를 경영하게 됩니다. 이 생성 AI 시대 학교 교육 그럴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뭐든 빨리 적으면 답이 되고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멘티미터에 나와 있는 그 워드 클라우드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교장 교감생들 머릿속에 생성 AI 시대 학교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 같이 한번 나눠보자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제 제가 써보니까 학교를 경영할 때 꼭 갖춰야 될 프로그램도 한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PPT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PPT를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에다 깔아놨다. 정말 와서 열심히 사용하실 거예요. 이 감마 프로그램은요. 예를 들면 내가 제목만 줘도 지가 알아서 PPT 다 만드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진, 그림 이런 거 전부 무료를 다 골라다 해줘요.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챗GPT를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서 거기다 입력하면 또 바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생성 AI 시대 그랬을 때 혁신, 다원화된 개인, 미래교육, 한계 초월, 최첨단, 자동 생성, 자유, 편리함, 맞춤형. 네, 그래서 지금 생성 AI 시대는 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워라밸이 가능한 시대다라고 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자기가 학교 소식지를 만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공모교장일 경우에 그랬는데 그 교장선생님은 그 소식지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데 이 AI를 활용하게 되면 정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는데 정말 시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수업 주제에 관련해서 PPT 내용 만들어주라.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 만들어주라. 다 만들어줘요. 아이디어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워라밸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생성 AI 시대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 챗GPT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이제 있는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이 학생들이 이걸 썼을 때 아니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걸 썼는지 어쨌는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기계가 다른 프로그램이 나와서 인간이 썼는지 기계가 썼는지 잡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0% 정확도는 보이지 않고 있는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얘의 역량들을 한번 봐보면요. 이제 제 블로그로 갔을 때 이제 챗GPT가 그림을 보고서 글도 써주거든요. 그림 인식 기능이 있어서
이제 제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으로 가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신 이제 다 허물어져 가는 헛간을 찍어가지고 내 고향집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를 써줘 그랬더니 이제 얘가 써준 시입니다. 약간 손을 보긴 했습니다. 제목을 얘가 홀로 남은 고향집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이 우거진 땅, 어린 시절이 숨어있는 곳, 내 마음은 쉴 곳 찾아 고향의 품에 안긴다. 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의 속삭임은 옛 축제 이야기, 장독대에서는 지난날의 추억이 익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비온 뒤 돼지의 향기 아련한 향수로 피어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마당가의 돌멩이는 지난 시간을 품고 있다. 석양의 슬픈 빛 속에서 오늘도 고향의 품을 그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얘가 지금 우리가 그림을 하나 주거나 뭘 주면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역으로 제가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글을 주고서 얘한테 그 글에 적합한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 그러면 그런 것도 되게 잘 해줍니다. 이건 이제 중고차와 나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했던 건데 요새 제 스스로를 중고차하고 비교하면서 써놓은 글인데 이 글을 보고 얘한테 그림 그리라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려놨는데 누가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얘한테 약간 희망적으로 바꿔주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글을 올릴 때 옛날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 거기에 맞는 그림을 찾거나 사진을 올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글 쓰고 나서 챗GPT한테 이 글에 맞는 그림 그려봐.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려주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질 않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건 제 손자와 어머니, 그래서 제 어머니하고 손자하고 보니까 똑같이 손을 많이 필요로 한데 뭐가 가장 큰 차이일까 봤더니 손자는 24시간 옆에서 모든 사랑으로 돌보는 어머니가 있고 내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어머니도 젊은 외할머니가 젊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잘 돌봐드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을 길게 써놓고 나서 얘한테 야 여기에 맞는 그림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상당히 보면 공감이 가게 잘 그려줍니다. 이제 이런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파일을 올려놓으면 그 파일을 가지고서 얘가 또 분석해 주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챗GPT를 쓸 때 조심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교감 선생님들 경우에는 밑에 조교가 따로 없잖아요. 교무부장이 뭐 좀 도와주긴 하지만 할 때마다 눈치 봐야 되고 힘듭니다.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을 시켜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얘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조교와 같아요. 근데 모르는 분야가 없이 다 알아요. 심지어 양자역학까지 다 합니다. 뭘 물어보든 답을 너무 잘하는데 시원시원하게 딱 하나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는 일단 화를 안 내요. 짜증도 안 냅니다. 아무리 시켜도 sure 하면서 막 계속 답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지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3.5 써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루려고 한다면 4.0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3.5도 관계없습니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안 사줘도 일을 잘 합니다. 다만 너무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해요. 제시한 자료 중에 뭐가 거짓말인 줄을 내가 판단할 수 없으면 사용할 때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없다면 반드시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사용했다가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 잘 써줍니다. 너무 그럴싸하게 내가 조건 주면 조건 맞춰서 너무 잘 써줘요. 뭐든지 잘해주는데 이런 거 쓸 때도 거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는지는 꼭 여러분이 스크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사례는 미국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됐다고 하니까 이 변호사가 변론서를 쓰면서 챗GPT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냈는데 판사가 검토해 보니까 제시한 판례 중에 6개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가 판례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실제 판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로펌까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점만 유념을 잘 하시면 뭐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챗GPT 관련해서는 말씀 나온 김에 아예 제가 몇 개 파일을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만든 책의 8장이 생성 AI 시대의 수업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업 계획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각 차시별로 수업안 만드는 거, 수업용 PPT 슬라이드 개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수업 주제별로 동기 유발해서 재밌게 수업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주제별로 활동 계획을 만드는 것, 또 나아가서 수업 자료, 텍스트 자료, 지침 개발, 가상 사례, 온라인 추천 요청, 시각 자료 제작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고요. 또 수업 중에 이번 수업에는 어떤 걸 토론 주제로 쓰면 좋을지 이런 것도 요구하면 다 맞춰서 해줍니다. 역할극 시나리오 대본은 정말 잘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준비 관련해서 보통 그 선생님들이 첫날 첫 시간에 어떻게 학생들에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지 이게 되게 어려운데, 얘가 내가 조건을 주고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디어를 달라 그러면 주고요. 얘는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자 해지를 합니다. 말자 해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회의할 때 누가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 김생 얘기 잘했어요. 말한 김에 자네가 계획서 좀 만들지. 이게 말자 해지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아이디어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할 때는 아침에 항상 한 7명 핵심 기획처장, 뭐 그다음 교무처장, 학생처장, 뭐 사무처장 다 이렇게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말자 해지를 했어요. 어떻게 말자 해지를 했냐면, 아이디어를 낸 부서에게는 일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교무처장이 입 다물고 앉아있는데 기획처장이 아이디어 냈다. 그러면 그 업무는 교무처로 갑니다. 교무처에서 내일까지 준비해 오셔. 그러니까 아이디어 안 낸 부서는 일이 한없이 쌓이도록 해놨더니 이제 서로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럼 결국 다 일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튼 이제 말자 해지를 그렇게 했는데, 얘는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 줘봐. 그럼 아이디어만 줘요. 그랬을 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역할극을 하면 좋다. 그러면 역할극 시나리오와 대본을 만들어줘. 그러면 역할극 시나리오 대본을 너무 그럴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입 학교로 처음 발령을 받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 있는 신설 중학교의 교장으로 내가 발령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신설 중학교 교장인데 그 학교의 특성은 이러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첫날 가가지고 선생님들에게 할 인사말, 또 학부모에게 보낼 인사말, 그리고 학생에게 보낼 인사말을 한번 써달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교육 철학, 내 학교 경영 목표는 이거고 뭐 이런 거다. 몇 가지 단서만 주면 얘가 쫙 써줍니다. 근데 써주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얘한테는 다시 써. 그러면 얘는 절대 화 안 낸다고 그랬죠. sure 그러면서 더 잘 써줘요. 그거 보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고 필요한 문구를 바꾸면 계속 할 수 있는데, 얘는 단서를 많이 주면 내가 요구하는 답에 가깝게 줘요. 근데 처음부터 단서 많이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영종도 신설 무슨 중학교 교장으로 일대 교장이다. 이 학교의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거고 내 교육 철학은 이거다. 그다음에 학부모 특성, 학생 특성 이 정도만 해가지고 뭐 교사 특성 해서 올려놓으면 얘가 만들어줍니다. 보시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신규 교장으로서 내가 첫날 선생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하면 얘가 또 아이디어를 줍니다. 준 아이디어를 중에서 내가 첫날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선생님들이 행복해 하시고 행복한 한 학기, 한 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아이디어를 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말한 김에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인천 영종도 신설 중학교 교장 첫날 학생들에게 보낼 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만 해볼까요? 다른 조건을 제가 하나도 못 줬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답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죠. 뭐 아주 명쾌합니다. certainly 하면서 하는데, 얘는요 우리가 한국어로 명령을 내리면 영어로 번역해서 답을 하고 영어로 한 답을 한국말로 번역해 줍니다. 그래서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건 감지를 하고 보시면요, 딱 조건을 그것만 줬는데도 뭐라고 잔뜩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글로 줄 텐데 기다리기 어려우면 여기서 야 한글로 보여라 했더니 지금 이제 첫날 환영 편지입니다. 학교 이름을 안 줬기 때문에 인천 영종도의 활기찬 중심에 위치한 새로운 시작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교의 첫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갈 학습, 성장 그리고 무수히 많은 기회들을 가진 여정의 첫날입니다. 여러분의 교장으로서 저는 뭐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지금 내 교육 철학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밝혔잖아요. 지 마음대로 교육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을 키우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하면서 쭉쭉쭉 얘기하고 있고요. 뭐 동아리 가입이랄지 스포츠 참여, 예술 몰두 뭐 이런 거 있고요.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얘를 그대로 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막연할 때는 일단 얘 한번 시켜보세요. 야, 너라면 어떡할래? 이건 지금 아무런 단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내 교육 철학 아니면 학교 경영의 초점 뭐 몇 가지 아니면 영종도 지금 신설 중학교의 특징 어떤 뭐 학부모 특징 내가 아는 것들을 넣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잘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금방 내가 학생에게 보내는 걸 했는데 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해볼까요? 위 학교의 교장이 일단 얘는 앞에 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그 위 학교 교장인데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막연하다 그럴 때는 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예 한국어로 편지를 2개를 자기가 준비를 했답니다. 그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거 쓰라고. 얘는 이제 그냥 우리 학교는 학문적 우수성, 감성적 회복력,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감을 학생들 사이에서 증식시키는 종합적인 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새로운 교수법을 계속 수용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맞서자. 또 교직원들의 다양한 재능과 헌신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그 문구를 만들든 아니면 뭘 하든 아니면 어떤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경우에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경우에 아니면 지금 앞에 당면한 과제가 있을 때 우리 학교에 현재 이러이러한 과제가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르겠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아주 뛰어난 자문관 혹은 조교 뭐 이게 컨설턴트가 옆에 한 명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일단 한번 뭐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아주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인터넷 가서 유튜브에 가서 얼마든지 동영상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한 번만 보시면 아주 쉽게 따라올 수 있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시는 방법이 이제 소위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 작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명령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하실 때 여기에 이제 제가 한번 해봤더니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현실에 더 맞는다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분수 이해도 측정을 위한 객관식 문제 5개 만들어주라. 이렇게 하면 5개 만들어주는데 너무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국의 어촌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조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촌 예를 들어요. 아빠가 고기를 5마리 잡아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그 상황에 맞게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마 PPT 제작과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학교에 이 정도는 구입해 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는데 챗GPT는 모든 것을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는 반면에 특화된 AI들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PT는 아직 챗GPT가 못 만들어줘요. PPT 내용은 만들어주는데 직접 PPT 제작은 안 해줍니다. 그러나 이 감마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PPT를 직접 만들어주는데요. 지금 이제 얘는 그래서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돈 내고 가입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무료로 한 것만 몇 개 해보면 내가 생성 AI 시대 교수법 이 제목만 주고서 얘한테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12장으로 해가지고 대학 교수법의 포괄적인 소개, AI 활용한 강의 방법론 뭐 하면서 이렇게 쭉쭉 학습 데이터 수익과 활용해서 만들어줍니다. 근데 하위 영역도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이 내용도 다 바꿀 수 있고요. 이 그림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를 다 찾아주니까 저작권 문제가 안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 그림 나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할래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그림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학교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 그럴 때도 굳이 막 그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얘를 통해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내용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내용에 적합한 그림을 챗GPT에게 그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PPT에 들어갈 그림을 직접 여러분이 내용만 GPT에게 입력하고 거기에 적합한 그림 그려줘. 그러면 또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챗GPT로 가겠습니다. 얘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고 쓴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학교의 커뮤니티의 핵심이신 여러분에게 환영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전문성 그리고 열정이 바로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배움, 성장,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 그래도 또 학부모에 맞춰서 써줄 텐데 학부모의 특성이 이거다. 그러면 써주기 때문에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가능하다면 나의 철학, 우리 학교의 특성 같은 걸 넣어줘야지. 안 그랬다가는 학부모가 받아봤는데 큰아들 교장이 보낸 편지나 둘째 아들 교장이 보낸 편지랑 비슷해지면 야 이거 교장 지가 안 썼구만 이렇게 바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유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그 미래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참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할 때 4C 막 얘기했는데 이 4C라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개념 지식을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바로 21년에 카이스트에서는 6C 그래가지고 개념 지식을 가장 중요한 걸로 또 등장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교원과 아이언맨 해놨는데 이 아이언맨 안에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면 초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AI 수트를 장착하면 정말 하루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더 퀄리티도 높고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수업 중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반대입니다. 지금 수업 중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AI는 마약과 같아. 마약은 의존성과 중독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서를 선생님이 쓰라고 하고 주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를 그대로 놓으면서 중학교 내가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생이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서 써라 그러면 바로 써줘요. 순간에 써줍니다. 그걸 경험한 학생은 선생님이 보고서 내주는데 선생님이 AI 쓰지 말고 네가 한번 직접 써보자. 이제 귀찮아 사기 싫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기 전까지는 AI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수업 중에 AI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하거나 이런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뭐예요? 학생들의 뇌가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AI만 발달하고 말아요. 아이들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가 있지만 그러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경우에는 이미 내 뇌가 충분한 트레인을 받았고 기초 지식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도움을 받으면 아이언맨처럼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 그림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쓸 줄 모르면 뭐하고 하냐면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청 열심히 달려서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아이언맨 수트가 있는 애는 아침에 늦잠 잘 거 다 자고 일어나서 수트 입고 스위치만 누르면 단 몇 초 만에 나를 따라잡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가가지고 뭐 챗GPT 활용법 뭐 이런 거 누르기만 하거나 제 블로그에 와서 지금 보여드렸던 프롬프트 이런 거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드릴 말씀은 이 프롬프트에 관련해서 이것만 보여드리고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어에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얘는 기계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내가 명령을 복잡하게 내리면 얘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답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내릴 때 줄바꾸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항상 명령을 내릴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다음 주제에 대한 시험 문제를 만들어 주는데 뒤쪽에 난이도를 표시해라. 주제는 이거고 내용은 이거고 대상은 이거고 시험 문제 형식은 이거고 문항수는 이거고 난이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려고 한다면 교재 파일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다음 문제를 만들어주라. 그럼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에게는 제일 좋은 것이 이 연습 문제 만드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결한 명령어 작성 팁. 그래서 제가 줄바꾸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요구하는 거 그것을 제일 윗줄에다 넣고 나머지는 다 조건으로 줄바꿔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챗 GPT 창에서는 엔터를 누르면 바로 명령을 실행해요. 그래서 GPT 상에서 엔터를 누르려면 줄바꾸기를 하려면 Shift 엔터를 눌러야 돼요. Shift 엔터를 누르면 줄바꾸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명령어 파일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명령어를 만든 후에 그것을 복사해서 명령어 창에다 입력해 주는 게 되게 편리해요. 명령어 창에서 직접 하면 명령이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엔터 누르면 또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텍스트를 열어서 거기다 복붙을 하라. 근데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복붙을 했더니 얘가 명령을 잘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여러분의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류해 가지고 쭉 저장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언제든지 꺼내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를 여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사실이 중요하다 그럴 때는 사실에 관한 검색은 검색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구글이랄지 네이버 검색기에 가시고요. 뭘 생성할 때 이걸 쓰는데 사실인지가 중요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용하실 때 아무튼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여러분은 생성 AI 시대의 이 교장이 되게 됐습니다. 생성 AI는 다행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쉽게 활용할 수가 있다. 다만 위험성은 거짓말을 걷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에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한다면 크게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